초기 단계 정비 사업을 검토할 때는 크게 두 가지로 좀 나눠서 봐야 되거든요. 왜냐하면은 지금은 주택 상승장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내가 초기 단계를 산다 그래서 주택 가격이 다 오르는 건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잘 선별해서 사야 되는데. 안녕하세요, 닥터 부자빠입니다. 오늘 제 네이버 카페에 올려주신 구독자분의 사연을 하나 가지고 왔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고요, 부동산 고민 상담 들어드리는 시간 가져보겠습니다. 제목을 읽어드릴게요. 30대 대기업 부부, 연봉 2억, 현금 10억은 큰 돈이 아니네요. 도와주세요 라는 사연입니다. 내용을 좀 읽어드리면은, 먼저 저희의 현재 소득, 자산, 부채 상황을 말씀드리면, 기본 정보는 30대 후반 3인 가족이시고 분당에서 거주를 하십니다. 그리고 동탄으로 출퇴근을 하시는 것 같아요. 연봉은 이제 두 분이 합산으로 합해가지고 구체적인 건 좀 빼고 월 세후 한 1,000만 원 정도 이렇게 버시고요. 저축액은 한 50% 정도 저축률이 있다라고 하셨습니다. 자산을 봤을 때는 월세가 2억에 240만 원 정도 분당에서 거주를 하고 계시고, 집을 매도하고 현금을 좀 보유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10억 정도 있고 주식도 5천이 있다. 그래서 투자 목표가 10년 이내에 자산을 30억가량 불리고 싶다라고 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30대 후반 7살 아이를 둔 대기업 부부입니다. 누군가에게는 배부른 소리를 한다고 질타를 받을 수도 있겠지만 저희 나름 고민이 깊어 이렇게 사연을 올립니다. 닥터 부자님께서 항상 말씀하시는 거주 투자 분리를 위해서 최근 부동산을 매도하였고, 매도 차익으로 현재 월세 2억에 245만 원, 현금 보유는 10억이 있습니다. 현재 저축률은 50% 정도입니다 라고 하셨어요. 이 상황에서 이제 저희의 고민은 아래와 같습니다. 현재 아이가 초등학교 입학을 앞두고 있는 상황 속에 학군지로 월세를 이동하여 월세 금액이 한 245만 원으로 조금 센 편이고, 내년 와이프는 아이 케어를 위해서 1년 육아휴직 예정입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현재 갖고 있는 현금 10억으로만 서울 갭 투자를 보고 있습니다. 여기저기 알아보고 있는데 생각보다 이 10억이란 돈이 분명 큰 돈이지만 현재 시점에서 투자하기에는 항상 2억에서 3억이 좀 부족한 금액이어서 고견을 여쭙고자 문의드립니다 라고 하셨어요. 현재까지 알아본 서울 갭 투자 지역은 지금 보면 한 4곳 정도 이렇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첫 번째가 수서역 근처 신동아 21평. 여기를 선정하신 이유는 향후 재건축이 된다면 실거주할 시 GTX를 통해서 동탄으로 출퇴근도 용이하고, 하지만 아직 재건축 거름마도 시작하지 않은 상태다. 두 번째는 방배 대우 효령입니다. 방배 재건축 단지들이 키 맞추기 효과 및 역세권이라 10년 이상 보유 시 재건축도 노려볼 만하다. 세 번째는 분당 선도지구 발표 이후에 실망 매물을 매수해 보겠다 라고 하셨거든요. 현재 월세로 거주 중인 분당에서 주거 투자 하나로 합쳐져서 심적으로나 거주 측면에서 안정적이다, 자산을 깔고 있다라고 하는 관점에서는 좀 부정적이지만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한강벨트 재건축 가능한 매물에서 10년 이상 묵혀가야 되는 단점이 있다, 흑석 현대를 말씀을 하셨습니다. 현재 저희 상황과 시장을 바라보는 수준은 이 정도입니다. 많은 조언 부탁드립니다 라고 하셨거든요. 뒤에 칠판에 좀 적어보면서요, 하나하나 좀 말씀을 드리면 될 것 같습니다. 자산도 많고요. 그리고 더 큰 목표를 위해서 생각을 하시는 거니까요. 배부른 소리는 아니죠. 10억이라고 하는 돈은 평균으로 따지면 상위 10% 정도 되는 거고, 목표가 자산이 30억이다라는 얘기는 나는 상위 한 1% 정도를 목표로 하고 있는 가계 상황인 것 같습니다. 상황을 좀 정리해보고 같이 얘기 나눠보면 될 것 같습니다. 30대 후반 맞벌이 부부시고요. 소득은 세후로 한 1천만 원 정도이고 저축은 50%니까 한 달에 한 500만 원 내외 정도 하고 계실 것 같아요. 보너스에 따라 다르겠죠. 성과금도 있고 할 테니까요. 자녀는 지금 한 명이 있습니다. 자녀 학군 때문에 분당에 가 계신 것 같아요. 2억에 한 240만 원짜리 월세를 살고 계시는 거고, 투자를 하기 위해서 집을 매도를 하고 현금 10억을 보유하고 계십니다. 목표는 이 상황에서 10년 이내에 30억을 달성할 것이다 라는 거거든요. 그 지역을 말씀을 하셨습니다. 보셨던 지역이 어디냐면, 첫 번째 지역이 수서 신동아를 보셨는데 21평을 보신 것 같아요. 그 두 번째는 어디냐면 방배 대우 효령이라는 이제 역세권에 있는 단지를 보셨고, 세 번째는 어디냐면 분당에 선도지구 발표가 나면 실망 매물이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를 매수하겠다라는 계획이신 거고, 네 번째는 한강현대, 흑석에 있는 현대 아파트를 말씀을 하신 것 같아요. 이 상황에서 이제 질문을 구하신 건데, 일단 대부분 보면은 그 초기 단계의 어떤
어떤 정비사업 예정지들의 어떤 공통점이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초기 단계 정비사업을 검토할 때는 크게 두 가지로 좀 나눠서 봐야 되거든요. 왜냐하면은 지금은 주택 상승장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내가 초기 단계를 산다 그래서 주택 가격이 다 오르는 건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잘 선별해서 사야 되는데, 현 시점 기준으로 제가 설명을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가 초기 단계 정비사업인데, 초기 단계의 정비사업을 산다라고 하는 거는 크게 이제 두 가지로 나눠서 봐야 된다. 첫 번째는 뭐냐면 최상급지가 있을 거고요. 두 번째는 중상급지가 있을 겁니다. 근데 최상급지의 초기 단계 정비사업은요, 중상급지의 초기 단계 정비사업과 시세가 상승하는 게 약간 좀 다릅니다. 그래서 최상급지에 해당하는 정비사업은 재건축이 되기 전에, 그러니까 초기 단계에도 시세가 꽤 많이 올라요. 주변 시세가 오르면 같이 덩달아서 기대감 때문에 일단 수요층이 많이 두텁죠. 그래서 많이 오르는 경향이 있고, 당연히 재건축이 완성이 되면 시세는 굉장히 많이 분출을 합니다. 그런 지역이 대표적인 게 반포, 그리고 미래의 압구정이 그럴 겁니다. 반포나 압구정은 한강변에 있는 초기 단계 정비 사업이지 않습니까? 근데 재건축이 완성이 된 것도 아닌데 최근에 보면은 시세가 전고점을 뚫고 올라가죠. 주변에 있는 신축의 단지랑 키를 맞추기도 합니다. 근데 반면에 이제 중상급지에 해당하는 지역들을 보면은 여기는 재건축 전에, 그러니까 재건축이 되기 전에는 시세가 큰 변화가 있지 않아요. 지금처럼 이제 주택 상승장이 아닐 때는 큰 변화가 없거든요. 그래서 이런 지역들은 재건축이 되고 나야지만 시세가 많이 분출을 할 겁니다. 지금 나열하셨던 지역들이 요 2번에 해당을 하는 거거든요. 지금 이제 수서라던가 흑석이라던가 이런 지역들이겠죠. 그래서 어떤 문제가 있냐면, 제가 이제 힌트를 드렸는데, 제가 봤을 때 수서 신동아도 그렇고 분당에 있는 뭐 선도지구도 마찬가지고요, 방배에 있는 대우 효령도 마찬가지고, 현대아파트도 흑석에 있는 것도 마찬가지인데, 긍정적으로 봐야 15년이고요 더 길게 보거든요. 한 20년 정도도 봅니다. 즉 정비사업이 완성되기까지는 이 정도 시간이 걸려야지만 시세가 이렇게 분출을 한다는 얘기입니다. 또 근데 어떤 문제가 있냐면, 투기과열 지역 같은 경우에는 내가 정비사업을 샀는데 여기가 이제 조합 설립이 되면 전매가 제한이 되거든요. 그래서 내가 이거를 팔고 재산권을 행사하고 싶더라도 행사를 할 수가 없을 수도 있어요. 물론 이제 지금 보면은 흑석이라던가 분당은 투기과열 지역이 아니긴 한데 뭐 계속 투기과열 지역이 아니라는 법은 없거든요. 향후에 반드시 조정지역이나 투기과열 지역이 되고요. 그 시점 이후에 조합 설립이 되면 여기는 이제 전매 제한이 걸리게 되죠. 10년 보유, 5년 거주한 것만 매도를 할 수 있게 될 겁니다. 그럼 재산이 또 많이 묶이게 되는 거죠. 시세도 많이 오르지 않는데 재산이 다시 묶이게 되는 그런 특징을 갖는 지역들이다 라고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면 어떤 지역을 가야 되는 것이냐에 대한 좀 의견을 드리면, 이런 얘기를 하신 게 있어요. 두 번째, 이 방배 대우 효령을 선택하신 이유가 좀 근거가 있어요. 방배 재건축 단지들이 입주를 하게 되면, 신축들이 이제 입주를 합니다. 키 맞추기로 인해서 방배 대우 효령이 좀 올라갈 것이다 라고 보셨죠. 그거는 좀 맞아요. 저는 어느 정도 좀 동감을 합니다. 공감을 하기 때문에 이 중에서 굳이 고른다라고 하면 저는 이제 방배에 있는 대우 효령을 볼 것 같고요. 단 이제 시세가 이제 밀어줘서 올라가려고 하면 이 자체의 컨디션이 좀 좋아야 되거든요. 근데 컨디션이 그렇게 매력적인 아파트는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죠. 방배동에 보면 준신축이나 거의 신축급에 해당하는 아파트가 있다. 그런 아파트를 갭으로 보시는 게 좀 더 낫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10억이라고 하는 시드를 가지고 강남권의 입주권을 좀 사기는 어려워서 이런 식으로 갭 투자의 전략을 쓰셔야 될 것 같고요. 제가 예시를 하나 들어드릴게요. 23년도 한 상반기 경에 그때 이제 원베일리의 시세를 봤을 때 평균적으로 한 30억대 한 후반 정도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30평대 입주권 가격이 37억 정도 이렇게 거래가 많이 됐습니다. 뭐 36억, 37억, 38억 이렇게 거래가 됐는데, 물론 이제 한강이 안 보이는 거겠죠. 근데 현재 시점에 한강이 보이지 않는 매물의 실거래가를 보면은 한 50억 정도 이렇게 합니다. 한 13억 정도 이렇게 플러스 된 거죠. 물론 한강이 보이는 매물은 60억이 넘어가지만 그건 약간 특이점이니까 제외를 하고 이렇게 좀 평가를 해볼 수 있는데, 우리가 이제 원베일리에서 원베일리만 지금 계속 보고 있는데 사실 바로 아래에 보면, 그러니까 반포 이동이잖아요. 그 레미안 퍼스티지라고 있어요.
동일한 시점에 23년도 상반기 경에 이때 매매가가 얼마였냐면 국평 기준으로 한 30억 정도였거든요. 근데 최근에 이제 신고가, 실거래가 된 거는 이제 43억입니다. 얼핏 보면은 원베일리가 더 많이 오른 것 같지만은 이 시세 차익을 보면 원베일리도 시세 차익이 약 13억이고요. 레미안 퍼스티지를 그 시점에 샀어도 이제 13억입니다. 레미안 퍼스티지가 오른 거는 물론 이제 금리 효과로 인해서 단기간 안에 시세가 떨어져서 다시 회복한 것도 있지만은 원베일리에 이제 신축이 들어오니까 밀어주는 효과로 인해서 올라간 건데요. 방배동의 지역도 저는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방배동에 있는 1번, 2번, 3번, 4번 중에 방배 대우 효령이 그나마 낮긴 한데 이 자체의 컨디션을 봤을 때 그렇게 선호도가 높은 단지는 아니니까 가능하면 바로 인근이에요. 바로 옆에 준신축, 신축급의 단지가 있다. 제 영상에 여러 번 언급을 했으니까 그 단지를 최우선 하셔가지고 갭 투자로 검토를 하셔도 충분히 이런 효과를 우리는 볼 수 있다라고 설명드리겠습니다.